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책 한 권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 책은 다름 아니라 4.15 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공저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2020년도 7월 15일에 발간됐고요. 그 내용은 한 달 전인 6월 12일 날 대전광역시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던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국회학회, 사단법인 11.8 민주항쟁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 논문을 필자들의 수정을 거쳐서 책으로 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이 나왔습니다. 표지도 4.15 총선에 걸맞게 이렇게 투표하는 모습, 그리고 밑에는 이제 국회의사당을 도형화한 거죠. 그래서 주 내용을 보면은 저기 정주신 이렇게 쭉 해서 8사람들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을 책으로 엮어낸 겁니다. 여기 맨 앞에 보면 정주신에서 한국정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따른 21대 총선 결과 함의, 여정당의 공천 과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썼고요. 나머지 학자들도 4.15 총선과 관련해서 특히 대전 충청권, 그리고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지역, 광주 전남, 그리고 18세 청소년 선거권 부여 관련해서 이게 두 편을 해놨습니다. 일본 선거에서 18세 청소년들의 선거 결과, 이것이 한국의 4.15 총선과 어떤 관련성이 갖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도 함축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책 편집본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은 4.15 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 2020년 국회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마 복스에서 냈습니다. 자, 이렇게 지은이가 나오고요. 지은이 해서 8명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쇄본이죠. 인쇄본이라고 하죠. 책에 인쇄본이 있습니다. 정가가 23,000원입니다. 참 여러분들이 사볼 만한 값어치이기도 하고, 또 4.15 총선 관련해서 따끈따끈하게 최초로 나온 책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15 총선과 한국의 민주주의 부제가 2020년 국회 선거를 중심으로 했고요.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한국국회학회, 11.8 민주항쟁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 6월 12일 날 6월 10일 날 세미나를 가졌고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정치사회와 한국국회학회가 2020년 6월 12일 사단법인 11.8 민주항쟁연구소 발족을 기념해서 4.15 총선과 한국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공동학술을 개최했고요. 거기서 발표된 것을 수정해서 엮은 겁니다. 앞서 얘기 드린 거죠.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술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거대 학회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학술회의 개최가 어렵다고 포기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정치사연구소, 한국국회학회 11.8 민주환경연구소에서는 인내와 신중함 속에서 이렇게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4.15 총선이냐라는 그런 화두를 던질 때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국민이 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것은 정치가 어느 정도 민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겠느냐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21대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거의 180석을 차지해서 공룡정당 완전히 압승했죠. 그래서 이런 정당을 소위 말해서 이제 지배정당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합니다. 그럼 지배정당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의석수가 많으니까 뭐든지 다 수적인 결과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고 모든 것이 결정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민주적인 절차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런 지배정당이라는 것이 집권여당 홀로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수야당 또 제1야당 같은 경우는 의회 내에서의 동반자적인 역할이다 보기보다는 좀 배제되는 느낌을 맛보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의석이 103석임에도 불구하고 180석에는 엄청난 차이를 보기 때문에 정당과의 1대1이 아니라 1대 0.5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말한다면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180명이 집권여당, 103명이 제1야당, 나머지 군소정당 포함하면 300석인데 180석 플러스 군소정당이 집권여당 편을 들어주게 되면 뭐 200석까지도 가능하죠. 그렇다면은 집권여당이 2라는 측면, 제1야당이 1이라는 측면, 그래 3대1 정도의 의석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표로 계산하는 그런 것은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국민 정서하고 또 위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집권 여당이라고 해서 공룡 정당이라고 해서 좌지우지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이 우세하죠. 자, 그래서 주요 차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제1장은 한국정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따른 21대 총선 결과 함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4.15 총선과 대전 충청권 정치 지형의 변화, 전망과 쟁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여성 정치 대표성 현황과 과제를 이론적인 검토 또 분석하고 있고요. 4장은 21대 대구 경북 국회의원 선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5장 같은 경우 부산 지역 20대 총선에서 양당제 현상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장에서는 광주 전남 21대 총선 결과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7장에서는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부여에 따른 일정 관련해서 논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일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국정
선거 결과와 미래 전망을 한국의 4.15 총선과 관련해서 검토한 겁니다. 자, 이래서 이제 쭉 이제 책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총선이 중요하고 4년마다 들어오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총선거죠. 국회의원 선거를 총선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4년마다 이루어지는 선거가 왜 중요하느냐.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데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또 입법부, 우리가 삼권이라 했을 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행정부를 가지고 있다. 뭐 장악했다 해도 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입법부가 있고 이제 사법부가 있죠. 그래서 삼권이 분리돼서 균형을 취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런 균형과 형평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쏠리게 되면 그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뭐 국민이 결정한 거니까 국민이 일개 정당 밀어줘서 결국은 여당이 다수의 의석을 가져가고 야당이 소수의 의석을 가지고 갔다. 그래서 여대 야소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자, 입법부 권력이 집권여당, 뭐 대통령의 힘을 보좌하는데, 뭐 보좌라는 개념이 입법, 사법,